요즘 CBDC 개발과 관련해서 전폭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홍콩 정부가 리플을 선택한 것 역시 상당한 의미 부여가 가능합니다. 홍콩 통화청이 디지털 홍콩 달러 파일럿 테스트에 착수했다라고 밝히면서 16개 파트너 기업 명단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리플랩스가 이름을 올려서 시장의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홍콩 통화청은 금융과 결제, 기술 분야에서 선정된 16개 기업과 함께 올해 1차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서 디지털 홍콩 달러의 오프라인 결제, 프로그래밍 가능한 결제, 토큰화 예금, 웹3 결제, 토큰화 자산 결제 등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한다라고 합니다. 여러 세부 분야가 있는데 리플이 맡게 되는 분야가 특히나 눈에 띕니다. 바로 토큰화 자산 결제, 여기에서도 부동산 자산 토큰화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리플은 대만 최대 상업은행 가운데 하나인 후본뱅크와 함께 부동산 자산 토큰화에 중점을 둔 사용 사례를 연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산의 토큰화는 블록체인 시대의 핵심 요소이고 간단히 말하면 모든 걸 NFT화 시켜서 이걸 통해 실제 거래를 이루어지게 만들게 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증권, 채권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도 토큰화 작업을 거친다라는 건데 이건 사실상 웹3 시대와 메타버스 시대를 앞두고 홍콩 정부가 꽤 전폭적인 컨셉을 이미 세웠고 이걸 구현하기 위한 기술 파트너로 리플을 선택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토큰화된 부동산과 대출 프로토콜을 결합한 리플 솔루션 그리고 CBDC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이번 홍콩 통화청의 발표는 좀 더 눈길을 끌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리플레저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이 CBDC들이 서로 즉각적인 상호 교환이 가능하게끔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고 서로 다른 CBDC를 브릿지 커런시로서 XRP를 활용해 마구마구 즉각적으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토큰화된 자산을 CBDC 거래하고 대출하는 상황을 구현하겠다라는 게 이번 홍콩 통화청의 목표 과제 가운데 하나이고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선택된 것이 바로 리플랩스다. 이 정도로도 정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 비트코인의 시세 전망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큰 기대감을 주는 요인은 홍콩 이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6월 1일부터 정식 라이선스를 받은 거래소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거래가 전격적으로 허용되는 게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콩 증권감독위원회는 6월 1일부터 당국의 라이선스를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 운영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규제와 관련한 자문기간은 3월 31일로 마감됐다. 자문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라이선스 제도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수정이 완료된 규제안은 오는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의 규제안은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채택을 해서 수정안으로 도입이 됐고 그걸 통해서 6월 1일부터 제대로 암호화폐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시발점을 마련하게 된다. 이런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홍콩을 중심으로 물론 그 뒤에서 백업하는 존재로는 중국 본토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새로운 암호화폐 허브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며칠 네오를 비롯해서 차이나 내러티브 코인들이 시세를 받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는데 홍콩 정부의 전격적인 진입이 이미 시장에는 호재성 재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이 여전히 규제 이슈로 어리바리치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중국이 홍콩을 내세워서 전격적인 진입과 확장을 이뤄가고 있는 상황, 여러 생각거리들을 안기는 부분입니다.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 역시 1800달러 위로 회복을 해주면서 이번에 다시금 2000달러 돌파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역시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이다. 이런 데이터도 확인되고 있는데 코인데스크는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4월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더리움 440만 개 이상이 추가로 스테이킹으로 들어오면서 총 스테이킹 물량이 2258만 이더로 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것은 스테이킹 참여율이 매달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현재 전체 이더 스테이킹 참여율은 15.4%, 이게 지금 매달 3%포인트씩 상승하고 있고 내년에는 50%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500만 이더 넘는 물량이 스테이킹으로 잠기게 되는 건데 전체 물량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거래 대상이 아닌 스테이킹 고정 물량이 된다라면 이건 당연히 시세 상승의 재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자체적인 소각 디플레이션까지 이뤄지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는 거래소 물량 자체가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 제시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기관들의 큰손 진입까지 본격화된다라면 이더리움의 본격 반등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라이트코인 역시 꽤나 관심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블록은 라이트코인의 선물 미결제 약정이 올해 들어서 20% 이상 급증했다라면서 이건 지난해 초 이후에 최고치에 해당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라이트코인 미결제 약정 증가는 8월 초로 예상되고 있는 반감기 영향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통상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반감기에는 가격 급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반감기 직후에는 가격 하락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익절 목표를 사전에 설정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라이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 꽤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막연한 욕심 대신 전략적 매도 계획 미리 세우시고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꽤나 흥미진진하게 느껴집니다.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진 모습으로 인해서 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는 건 아쉽게 느껴지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 더 정확히는 불안과 갈등으로 점철된 미국의 현재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다시금 협상 자체를 교착 상태에 빠뜨린 주역들이 있는데, 바로 공화당 강경파 그룹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가 메카시 하원 의장에게 협상에서 빠지라고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아니 지들이 뭔데 하원 의장한테 협상에서 빠져라 말라고 그러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 사이의 정치 역학 구도를 살펴보면 이게 또 말이 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메카시 하원 의장은 하원 의장 선출 당시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의 도움으로 당선이 됐고, 그래서 이 양반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강경파들은 다소 어느 정도 꼴통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트럼프도 못 말린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메카시에 대한 하원 의장 선출 투표 과정이었는데, 당시 10번 넘는 투표를 거치면서도 메카시가 과반 득표를 하는데 실패했고, 그 중심에는 이 강경파 그룹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메카시를 공개 지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들 꿈쩍하지도 않았고, 당시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메카시가 민주당에 협력적이라는 점에서 하원 의장 선출을 반대했던 겁니다. 정책적으로 보호무역 성향이 강하고 강력한 불법 이민 단속, 또 감세를 주장하는 이 강경파들이 입장을 바꾸고 나서야 메카시가 하원 의장에 선출될 수 있었던 건데, 최근 돌아가는 협상 상황이 어째 백악관 좋은 일만 해줄 것 같은 뉘앙스가 풀풀 풍기다 보니까 급기야 메카시한테 협상단에서 빠져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세상 편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역시나 이 꼴통 자질로 무장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새삼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정치 노름은 장기 외환 신용 등급에도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 회사 피치는 미국의 신용 등급과 관련해서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을 했는데, 보통 부정적 관찰 대상 지정은 특정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나 그 후로 등급 여파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때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구분되곤 합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사실상의 교착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이에 따라서 디폴트 가능성이 고조되는 만큼 아예 디폴트 가능성을 놓고 부정적인 관찰 대상으로 설정해 놓은 뒤에 이 상황을 평가하겠다라는 것을 밝힌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을 놓고 보면 부채 한도 협상은 정말이지 벼랑 끝까지 한번 가봐야 뭔가 결론이 나올까 말까 할 것 같긴 한데, 또 하나 시장의 관심 포인트인 금리 이슈와 관련해서는 어쩌면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 선언이 도출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기대감이 조금은 더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연준의 5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표면적으로는 만장일치 금리 인상 결정이었지만 그 이면을 보면 이미 내부 의견은 꽤나 극명하게 갈렸던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불확실성이 확인이 된 겁니다.
특히 5월 회의 이후에도 선택권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 멘트도 있는데 경제 전망이 예상대로 나와준다라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은 최근 은행 부실 사태 여파로 인해서 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올해 금리 인하 계획이 없다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세 흐름이 아쉽지만 크립토 산업 전체를 바라봤을 때 꽤나 전폭적인 의미 부여가 가능한 일도 포착됐습니다. 중국 관영 CCTV가 홍콩의 6월 1일 개인 투자자 암호화폐 거래 허용 소식을 직접 보도를 한 겁니다. 그것도 몇 줄짜리 멘트로 소식을 간단하게 알리는 게 아니라 1분 40초짜리 정식 리포트를 통해서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공산당이 통제하는 CCTV 국영 방송이 홍콩의 암호화폐 개인 거래 전격 허용, 이걸 지금 중국 인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린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트코인 매거진은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조용히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름의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것은 비트코인을 표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중국의 공산당 관영 방송사가 이 같은 내용을 밝혔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홍콩에서 규제받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멘트를 하면서 ATM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환전할 수 있는 장면까지 함께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중국 CCTV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건 공산당이 오케이 하지 않고서는 방송이 불가능한 내용인 만큼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묵인 내지는 지지 아래에서 홍콩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를 이어가고 있구나, 이런 점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창펑자오의 경우에는 큰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CCTV가 암호화폐 관련 보도를 한 것은 큰 사건이고 중국어권 커뮤니티가 들썩이고 있다. 예전에 이런 보도는 상승세로 이어졌다. 다만 과거가 미래를 예견하는 수단은 아니다. 이렇게 살짝 선까지 그으면서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달러 패권의 약화, 탈달러 패권의 선봉인 중국의 글로벌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왔던 홍콩, 지금 시대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장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이 아주 재밌습니다. 한 주 내내, 좀 더 길게는 5월 내내 이 부채 한도 협상 상황이 증시를 압박해 왔는데 디폴트고 나발이고 AI 진격 앞으로 이런 상황이 현실이 되면서 특히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확인을 해주면서 시장 전체를 주도하는 역할을 해줘버렸습니다. 기술주가 많이 포함된 나스닥과 S&P 500은 급등세를 확인했고 30개 종목이 포함된 다우의 경우에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의 폭등 상황을 바라보면 AI 트렌드는 인류 역사의 전환점 가운데 하나로 장식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 24% 이 사상 최대 폭등을 확인을 했고 반도체 회사들 가운데 사상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으로 꼽혔던 인텔도 시총이 1,10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한데 AI 경쟁에서 엔비디아에 완전히 밀리게 됐고, 그렇게 엔비디아는 기존의 빅테크들까지 위협을 하면서 시총 5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해내버렸습니다. 광기에 가까운 투자 심리가 엔비디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 우려가 살짝 완화된 것도 시장에는 안도 재료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백악관과 공화당 모두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라는 식의 멘트를 쳐주면서 시장의 안도감을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의 협상이 생산적이라고 언급하면서 디폴트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재확인했는데, 추가적 조치의 재정 부담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공화당이 주장하고 있는 교사와 경찰 등과 관련된 예산 삭감, 이 사회보장 축소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공화당 역시 일부 진전이 있었고 협상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날려주면서 그래도 상황이 최악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반등세를 확인해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8% 오르면서 11월 이후 일간 상승률 1년 최고치를 확인했습니다. 그 덕에 보통 기술주와 동조화됐다라는 평가를 받는 비트코인 역시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래쪽보다는 위쪽을 향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아쉬운 것은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200주 이동평균에 대한 온전한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데, 이대로 위쪽을 향하게 될 경우에는 27,000달러 돌파, 25,000달러 아래로 혹시라도 빠질 경우에는 20,000달러 폭락, 이런 가능성들, 이런 상황들을 기술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49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폭 없이 48%대 후반에서 횡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7,600달러에 대한 회복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하락장 국면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데, 핵심적인 라인은 27,600달러다. 비트코인이 강세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는 여길 회복해야 하고, 여기를 돌파했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이 하락세기 패턴 상단 저항을 뚫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은 4월부터 하락세기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상단 저항이 블루라인 27,600달러 부근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여길 뚫어주고 온전히 지지 테스트를 진행해 준다라면 33,000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게 되는 건데, 과연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그래도 주요 핵심 라인 3가지에 대한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양반은 현재 비트코인이 가장 기본적인 바닥 라인 200주 이동평균에 붙어있는 상황, 이 강세장 신호라고 할 수 있는 21주 지수 이동평균 위에 자리하는 상황, 가우시안 채널 중간 라인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 이 3가지 모두가 긍정적이라는 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양반은 이 부근에서 강력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 주목됩니다. AI 호재를 통한 엔비디아의 독주 양상이 증시에 아주 강력하게 자리를 잡아버리면서 암호화폐 시장에도 나름 AI 테마로 분류되는 코인들이 급등세를 확인해줬습니다. 몇 년 전부터 AI 테마를 제시해 오긴 했지만 잡코인 타이틀을 달고 있었던 종목들인데, 이번에 AI 테마가 워낙 강력하게 시장을 강타하다 보니까 몇몇 종목들이 덩달아 수혜 대상으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먼저 장중한 때 19% 폭등을 확인한 싱귤레리티 넷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데, 나름 AI 코인 대장 종목으로 평가받는 녀석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홍콩에 설립된 블록체인 AI 기반 마켓플레이스 프로젝트인데,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나름 브랜드가 있는 벤 괴르첼 박사를 중심으로 10명 이상의 AI 박사들이 팀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스마트 컨트랙트에 포함시켜서 나름의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핵심으로 하는 코르텍스 역시 AI 테마 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이더리움 기반의 중국 테마 코인이기도 한데, 일단 주요 투자자 몇몇만 봐도 중국 내러티브를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트메인과 후오비 캐피털 등이 투자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AI 잡코인 정도로 분류되는 패치코인, 매주어러블 데이터 코인 등이 시세를 받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프로젝트 잡게 돌아가는 AI 테마 코인은 싱귤레리티 넷 또 코르텍스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AI 테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큰 폭의 반등세를 보여서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신중하게 바라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는 XRP 중장기 홀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멤버십 라이브, 멤버십 채팅 공간 등을 활용하시면 XRP 중장기 대응 전략을 짜시는 데 있어서, 또 멘탈을 케어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채널 후원 성격도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바라시는 분들께는 채널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멤버십 라이브 내용 일부를 편집을 해서 요약본으로 전체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조만간 멤버십 전용 콘텐츠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또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